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집은 제가 좋은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배산 임수가 가장 기본은 맞는데 남향에 대해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상형과 타워형 어떤 구조가 풍수적으로 조금 좋은 건가요? 판상형이 더 좋긴 합니다. 예, 판상형이 좋고. 저 대표님, 전 그 부동산 풍수 전문가가 이제 고르는 이런 집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풍수적으로 좀 좋은 집, 나쁜 집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개해 주셔도 돼요? 영업 비밀 아닌가요? 예, 근데 뭐 네네. 이거를 종합하는 것은 전문가의 몫이지만은 입지에 대한 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으로서 네네. 이해하실 수가 그럼 있는데. 조금만 좀 풀어주십시오. 그럴까요? 그 어떤 사실 세부적인 요건으로 따지자면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네, 한 집에 대한 평가를 하기 있어서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크게 두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 집이 위치하는 땅. 그냥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위치하는 땅, 그리고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그 건물의 그 향이나 내부 구조. 그렇게 두 가지로 보고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전 일단 지금 약간 궁금한 게 건물의 내부 구조도 중요해라는 생각. 아까도 좀 일부에서도 그렇죠. 내부 구조를 말씀하셔서 네네네. 내부 구조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집은 제가 좋은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리 터가 좋아도 구조가 나쁘게 되면은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해를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터가 안 좋은데 구조가 잘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어쨌든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본바탕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밑에 본래의 땅 자체를 완전히 좋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구조가 왜 그렇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건데요. 그 집안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집안에 있는 그 기운의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앞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향에 따라서 그 기운에 대한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물론 그 세부적인 구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구조와 입지 두 가지 다 잘 맞아야 되는 것이고, 구조 역시나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출장을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 도면만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분석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논문에서 봤을 때는 그 구조에 대한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동사택, 서사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논문에서는 그 동사택에 맞게끔 구조가 잘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에 따라서 구조가 잘 되어 있는 집이 그 안에서 측정할 수 있는 그 기운이 더 좋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런 구조가 잘 돼 있는 집에 갔을 때 그 느껴지는 정도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처음부터 중요한 땅을 고르고 어떤 건물의 향을 이런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우리가 풍수지리 하면 보통 이제 남향집, 네네. 배산임수 이렇게 많이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풍수의 기본 맞나요? 맞습니다. 배산 임수가 가장 기본은 맞는데, 네네. 남향에 대해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남향은 예전에 농경사회 같았으면은 정말 절대적인 중요한 입지의 요소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설령 예전이라고 해도 남향만 좋고 그럼 북향은 나쁘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향집도 좋은 경우가 있고, 그 전북 지역의 그 북향집 명당 중에 하나가 그 김성수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 우리나라 제2대 부통령이셨고, 그 고대의 전신인 그 보성 전문학교를 설립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신 그 집, 지내셨던 그 집이 북향집 중에서도 참 명당입니다. 명당이고, 물론 이제 우리가 너무 어떤 이 집에 대한 부분을 부동산적인 시각, 어떤 가격에 대한 측면으로 보다 보니까 남향으로 몰리고 있어서 그렇지, 실거주를 생각할 것 같으면은 입지에 따라서 그 향을 잘 정했냐 안 정했냐 그것만 봐도 충분히 좋고 나쁨을 가릴 수 있고, 남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우리는 뭐 일단 탁 트인 이런 뷰, 이런 전망, 높은 층 뭐 이런 것들 좀 선호하는데, 이런 것들도 풍수적으로 뭐 어떻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안 좋은가요?
우선 탁 트였다라고 했을 때는 내 앞을 막는 것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내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했을 때 바로 내 앞에 뭐 가로막는 아파트 동이 없다라든지 큰 건물이 없다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근데 또 이거를 너무 이게 앞쪽에 전부 탁 트였어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일종의 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지는 주변을 다 이렇게 막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로 물론 내 뒤를 받쳐주고 있는 곳이 든든하면 좋지만은 양옆, 앞도 다 같이 이렇게 잘 감싸주고 있는 측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층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참 이거 고층은 제가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참 욕을 많이 먹는 주제긴 합니다. 요즘 건물 다 올라가고 있고, 또 특히나 높이 올라가는 아파트,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어떤 그런 부의 상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부의 상징이라고 해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서 이제 부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어서 강남에 오고 돈을 벌어서 그런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살아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무조건 고층에 산다고 해서 잘 되고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니까 거기는 뭐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해서 볼 수 없는 거고, 풍수적인 관점으로서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은 이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통칭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자연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연하고 계속해서 교감을 하면서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는 존재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파 중에 하나인 그 지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자기, 실질적인 과학적인 개념으로서도 그 지자기가 아파트 4층 정도 높이까지만 가도 집 표면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에서 받는 그 좋은 기운은 점점 옅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높이 솟아있는 우뚝 선 건물은요, 양옆에서 막아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배산이라고 했을 때 배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외부에서 오는 그 불어오는 바람, 외기라고 하는데, 그 외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내 뒷부분 아니라 양옆, 앞까지 이렇게 배산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높이 올라가 있으면은 아무리 배산이 돼 있어도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다 막게 됩니다. 풍수에서 봤을 때 기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흩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즉 땅에서 올라온 기운도 약할 뿐더러 그나마 올라왔던 기운도 외부의 바람에 다 흩어지니까 어떤 그 좋은 기운을 받기가 어렵고, 그렇게 봤을 때는 고층에 살았을 때 그런 건강상의 문제, 여러 가지의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를 보니까 그 여자 연예인분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10층 이상 가면은 불임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불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저도 많은 분들 컨설팅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높은 곳에 가셔가지고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나는 고층에 살아도 뭐 괜찮은데라고 하시겠지만은, 어찌 보면 저는 그게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해로운 음식이라고 했을 때 해로운 음식 한 끼 먹는다고 해서 나빠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한 끼, 100끼, 1000끼가 쌓였을 때 딱 임계치가 넘어가면은 그때 그 사람에게 어떤 화로서 일어나게 되는데, 기운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운의 측면도 본인에게 일어나지 않고 아직 현상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나쁜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운명에 축적이 되거든요. 축적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좋은 곳에 가서 뭐 희석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내면 지내실수록 분명 좋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좀 뭔가 들어보니까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파트에 이제 초고층 아파트 높은 층에 살수록 이렇게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해서 안 좋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몇 층까지 가는 괜찮나요? 저는 네. 근데 저는 5층에 살고 있습니다. 5층. 네. 5층에 살고 있는데 딱 네네. 제일 표준은 이제 5층 정도까지 5층까지. 까지고, 이제 네네. 다른 어떤 입지가 잘 되어 있어서 기운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리 양보를 해도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네, 한 자릿수. 10층 안에, 네. 9층 안쪽까지는 해야 된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알라리다라고 얘기하면 그죠? 로얄층, 네네네. 로얄동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보통 조금 더 고층을 의미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오히려 풍수적으로는 좀 좋진 않네요. 그렇죠. 그 고층뷰는 그냥 호텔에서 즐기셔도 네,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삶을 계속하는 건 좀 안 좋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혹시 대표님 아까 도면을 보시고 비대면 컨설팅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우리가 요즘에 판상형하고 이런 타워형 구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판상형 이렇게 성남각 같은 이런 아파트 동이 있고 요즘 네네. 뭐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타워형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뭐 거실인데 타워형은 이제 그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시기에 판상형과 이렇게 창이 양측으로 있는 이런 타워형 어떤 구조가 풍수적으로 조금 좋은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판상형이 더 좋긴 합니다. 예, 판상형이 좋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실이라는 공간이죠. 거실이라는 공간이 그 집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거실이라고 하는 개념도 생겨난 지는 얼마 안 됐죠. 아파트 어떤 이런 현대식 주거 건물이 생기면서 생겨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운의 속성상 가운데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각 뭐 예를 들어서 거실을 가운데로 해서 뭐 부부의 방, 자녀 둘이 지내는 방, 뭐 현관에서 들어오는 기운 등 모든 것들이 가운데를 모이는 속성을 지니는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것이 거실이었고요. 근데 요즘은 그 판상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복도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도가 쭉 길게 되어 있고 거실은 이제 뭐 한쪽 귀퉁이에 있는 식으로 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실제로 지금 지내고 계신 집이 어떤 태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약간 판상형 구조인데 예, 예, 이제 예. 다음 이사 갈 집이 네. 이제 타워형 그래서 약간 그러시구나. 걱정이 되긴 예.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네. 말씀처럼 복도가 좀 길고 네네네. 거실이 창이 2개예요. 네네. 네. 저는 그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은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공간을 직접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일부러 환기 시설을 또 달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그 공간의 기운들 그런 환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것은 어떤 풍수적인 부분 기운의 요소로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 있는 이런 거실은 중앙에 있는 게 좋군요. 그렇죠. 이제 네. 가족들이 다 가운데 나와서 방에 들어가면 서로 네, 안 나오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풍수상으로 우리 아파트를 고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 이런 어떤 걸 좀 유의해서 좀 선택하면 될까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딱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가 풍수적으로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은 직접 가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풍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위성 지도라든지 그렇게 뭐 구글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은 왜 현실 부동산 입지도 직접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발품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풍수도 똑같고 오히려 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어떤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기운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지도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분은 이제 좀 사기성이 강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다음 두 번째로 아파트는 그 주된 발코니, 그 주된 발코니를 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주된 발코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발코니가 어느 쪽을 보고 있냐를 보시고 향을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걸 보고 우리 집은 남향이구나, 남서향이구나, 남동향이구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딱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동 라인까지 해서 거기 앞에 가셔서 주변에 보이는 입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일단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아파트 동과 라인 앞에 딱 서서 이제 보여지는 주변에 그 동이라든지 앞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것만 보시고 어떤 배산 임수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시면 되지, 너무 거시적인 걸로 보시게 되면 오히려 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 부동산 그 풍수지리 컨설팅을 받고 네. 실질적으로 집을 옮기신 분도 계신가요? 예, 당연히 많으시죠. 맞나요? 네, 당연히 많으시죠. 예.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네. 요청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어떠냐와 더불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그 되게 유명하신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이셨고 그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떤 사업장이 문제구나, 회사가 문제구나 생각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셔서 했는데,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장뿐만 아니라 집도 다 똑같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떤 내 지금 이 순간의 운을 따지자면은 시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 과거에 대한 운도 봐야겠지만은 현재 평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는 집, 내가 주로 머무는 곳, 내가 주로 일하는 그 공간들, 그것들도 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드렸고,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그 집하고 사업장 다 보시기를 원하셔서 가봤는데, 역시나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사업장도 사업장이지만은 집 자체가 그분의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이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다행히 이제 오케이를 하셨고, 되게 지금 잘 알려진 그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곧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 지금의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공간적인 부분으로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다양한 부분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운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합적이거든요. 뭐 내가 진짜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런 운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지금의 그런 내 삶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뭐 지금 그래도 살고 있는데 뭐 이사할 여력이 되면 좋겠지만 이사할 여력이 안 돼요. 근데 네. 풍수적으로 좀 좋지 않단 말이죠. 네. 꼭 이사를 해야만 이렇게 운이 좀 바뀌나요?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이 좀 있나요? 그 집의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집이 좋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풍수적으로 어떻게 봐도 입지도 안 좋고 구조도 안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입지도 안 좋고 구조가 안 좋은 경우 같으면은 정말로 아마 삶이 되게 피폐해져 있으실 겁니다. 이미 그 집으로 인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여건도 안 되실 거고, 또한 이렇게 좋지 못한 입지에 계신 분들일수록 마음도 같이 좀 작아져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단 나쁜 것까지는 인지를 했는데 당장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이 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어떤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진짜 미신을 찾게 되죠. 정말로 미신. 현재 상황을 벗어나고는 싶은데 어떤 돈을 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신을 찾고 미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한 그걸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다가 두꺼비 하나 두면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부적을 쓰기도 하고 굿도 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풍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원리인 거거든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됩니다. 뭐 저도 진짜 막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을 잘 되게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지 않은 집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진짜 여기서는 답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사를 가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어떤 풍수적인 부분들, 다른 것들을 고려하셔서 집을 좀 잘 만드시고 또 집을 잘 관리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또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단지입니다. 소금단지. 네, 여러 가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단지를 묻는 그런 행사를 해오고, 이제 그걸 착안을 해서 현대 풍수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